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인텔이 진짜 그래픽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정확히는 그래픽카드까지는 아니고요, GPU 아키텍처와 함께 이걸 이용한 외장형 모바일 GPU를 공개했죠. 바로 아크입니다. 그리고 올 여름이면은 고성능 모바일 GPU와 함께 데스크탑 PC에 꽂는 진짜 그래픽카드도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이야기 나왔었고요. 인텔이 제품 정보를 미리 티징할 때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억지로 설레발 쳐서 이야기하지는 않는 편이죠.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게이밍 그리고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메인스트림부터 하이엔드 수준의 그래픽 카드를 내놓겠다는 이야기. 안 믿을 이유는 없지만 선뜻 믿기지 않는 부분도 좀 있죠. 이 그래픽 카드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으니까요. 먼저 이 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묘하게도 다른 CPU 구조들처럼 이 아키텍처나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보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GPU의 뿌리는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리스 그래픽 엔진을 기본으로 해서요, 이걸 여러 개 이어 붙여서 병렬로 성능을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CPU 안에 들어있는 내장 그래픽을 여러 개 많이 묶은 겁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이 별론데 그걸 많이 만든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냐, 그래서 실망스럽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북 2 프로에 처음 넣어서 이게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모바일용 GTX 1650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 공개될 때도 이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 기대 성능이 GTX 1060부터 RTX 3070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엔트리 모델이 실제로도 예고했던 성능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간 칩은 가장 기본이 되는 A350M이에요. 이거는 Xe 코어 6개 들어가고요, 레이트레이싱 코어도 6개, 그리고 4GB 그래픽 DDR6 메모리가 패키징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게임에서 1080p 해상도에서 초당 60프레임 이상의 성능을 내준다고 합니다. GTX 1650이 딱 목표로 했던 성능이 바로 최상의 FHD 경험이었잖아요. 이 A350M이 딱 모바일에서 그 기준을 맞춰낸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게 어디까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Xe 코어 개수와 클럭을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A370M은 A350M에 비해서 Xe 코어를 2개 더 늘려서 8개 들어갑니다. 모델마다 칩 작동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A350M이 1100MHz고요, A370M이 1550MHz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클럭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 두 칩이 어쨌든 기본 구조는 같으니까요, 코어 개수와 작동 속도의 성능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아주 그냥 무식하게 곱하면은 대충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메모리 클럭이나 대역폭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트랜지스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능이 그대로 정비례하는 건 아니니까요. 인텔이 라인업을 이렇게 코어 개수랑 클럭으로 나눠서 짜놓은 거는 그 안에 뭔가 또 다른 등급 나누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볼까요? 이 수치들을 쭉 다 계산해 보면은 A350M을 기준으로 해서 A370M은 약 1.9배, 그리고 A550M은 2.2배, 그리고 A730은 4배, A770은 딱 8배가 됩니다. 재미있는 게 A730M은 코어가 24개고요, 클럭이 1100MHz인데 A770M은 코어는 32개, 또 클럭은 1650MHz로 스펙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곱하면은 이 두 칩 차이에는 성능이 딱 2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A350M의 4배, 8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칩이 커지는 데에 따른 성능 손실이 없다라는 아주 이론적인 전제하에 무식하게 계산한 것 뿐이고요, 실제 성능에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 수치들을 보면은 A350M이 GTX 1650처럼 FHD를 노리는 타겟이라고 하면은 A370M은 한 QHD 정도, 아니면은 또 낮은 옵션의 4K 게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상 이것도 노트북에서 FHD 게임을 더 매끄럽게, 그러니까 60프레임 이상, 120프레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마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A550M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넉넉한 성능을 낼 거고요. 아마 RTX 305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330M이랑 A770M은 RTX 3060부터 3070 정도를 노려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 수치로 보면은 4K는 FHD보다 픽셀 수가 4배 많으니까 H330M 정도면은 딱 4배 성능이 나오니까 4K 게임을 아주 매끄럽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겠죠. 요즘 가장 핫한 모바일 게이밍 노트북 시장을 딱 노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칩이 이렇게 커지는 데에 따라서 코어 연결에 손실도 있을 거고요. 또 그에 따른 발열도 뒤따르면서 뭐 실제 성능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텔이 잘하는 뭐 전용 처리 유닛 그리고 명령어 세트들 이런 거 인텔이 아주 잘하죠. 대표적인 게 뭐 AV1 코덱이죠. 이 코덱이 화질이 굉장히 좋고 또 용량이 적다는 강점이 있어요. 앞으로 가장 주목받는 코덱이죠.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이거 쓰는데 이 코덱의 자리를 잡으면 4K뿐만 아니라 뭐 8K 이런 고화질 영상의 용량들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거는 기업들한테는 뭐 데이터 전송, 뭐 보관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또 있죠. 그리고 환경 관점으로 보면은 데이터 센터랑 인터넷 전반의 전력 소비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디코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한때 KBS에서 제작했던 아이유 8K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화질이지만 뜻밖의 이게 벤치마크 테스트 툴이 됐어요. 어지간한 PC로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생할 수 있는 컴퓨터는 되게 좋은 컴퓨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텔은 이걸 아예 CPU 속에 그래픽 엔진에 넣어버렸죠. 인텔은 뭐 이렇게 AV1 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H.265 같은 코덱도 굉장히 잘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장 그래픽을 쓰지 않아도 그 안에 아이리스만 들어가도 뭐 게임까지는 몰라도 동영상 편집 같은 데서는 외장 그래픽 쓰는 거 못지않은 성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맥북 프로 라인에는 외장 그래픽 안 써도 꼭 아이리스가 들어가는 칩을 넣어서 영상 편집 성능을 항상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조금 의외인데 레이트레이싱 엔진도 들어갑니다. 이건 XE 코어 유닛마다 들어가 있어서 코어가 8개면은 레이트레이싱 엔진도 8개 들어갑니다. 이 레이트레이싱은 사실 엔비디아가 RTX 20 시리즈 나올 때 처음 주목받았던 기술이고요. 데모들 보면은 굉장히 놀랍긴 한데 아직은 게임에서 좀 이르다는 평이 많죠. 이게 빛의 반사를 역으로 따라가서 연산을 하는 건데요. 이 거꾸로 굉장히 많은 확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연산 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직은 원하는 성능을 내려면 굉장히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필요한데 인텔이 이걸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자체 성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도 기대해 볼 만하죠. 일단 인텔이 이 칩에서 자랑하는 게 XeSS 슈퍼 샘플링인데요. 이게 FHD 게임도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또 AMD도 비슷한 게 있죠. 이게 뭐 AI 기반에서 흐릿한 장면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여준다는 건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모는 꽤 훌륭하더라고요. 지금 20개 정도 게임에서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 모든 게임에 범용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게임마다 최적화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AI 기반 엔진이라고 하니까 게임의 그래픽을 학습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거는 정확히 좀 사실을 파악해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픽카드 성능이 꼭 게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죠. 이게 단순히 게임만 가속하는 게 아니라 GPU를 이용한 가속 컴퓨팅도 됩니다. 이거 요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죠. 이번에도 보면은 A350M이 아이리스보다 작업 속도가 뭐 2배 이상 빠르다는 뭐 발표들도 나오긴 했는데 아마 이거는 최적의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좀 기대되는 게 인텔의 플랫폼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단순 성능이 아니라 이게 CPU 그리고 전체 시스템과 잘 어우러져서 성능을 잘 조절하고 기능들을 매끄럽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도 CPU랑 이 아크 엔진이 같이 뭐 성능을 뭐 주고받고 같이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AMD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근데 좀 말썽을 부릴 때가 있는데 인텔이 뭐 이런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로 속썩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면은 모바일에서는 뭐 전력 소비라든지 이런 최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제품이 삼성 거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저도 샘플을 좀 구하고 있거든요. 써볼 기회가 생기면 직접 놓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텔이 왜 그래픽카드 시장에 뛰어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